오늘은 겸업 작가님들이 어느 시점에서 전업 작가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언제 전업 작가를 하기로 결심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작가가 된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을 설득해 전업 작가가 된 케이스기는 해요. 한 2년 정도는 주말이나 평일 하루 정도 계속 알바를 하면서 작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괜찮다 싶을 때 알바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된 케이스거든요.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쓰셨던 분들도 있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하시고 이제 고민 어느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으면은 월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때 글의 수입이 나의 연봉이랑 최소한 비슷해졌을 때 까지는 좀 버티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이상적인 건 연봉의 2배 정도 벌었을 때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 저는 연봉의 3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의 연봉에는 사실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가 많거든요.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회사원이라는 월급은 계속 들어오는 건데, 작가의 수입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작가가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왔고 이 회사원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올 때 언뜻 보면 작가가 좋아 보이지만 이 작가의 600만 원은 이렇게 수익이 점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달엔 600이었지만 다음 달에는 50만 원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정적인 건 3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애매하다 싶으면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끌어 모아갖고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턱대고 그만두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인 것 같다. 일단 그만두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작가님은 직장을 8, 9년 정도 다녀서 모은 돈으로 한 4, 5년 정도 작가 지망생 생활을 한 끝에 작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작가가 된 케이스예요. 그냥 운 좋게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안정한 생활을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전업 작가 생활을 할 거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자기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3개월 평균을 내보면 내가 한 달에 쓰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절약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진짜 한 달에 한 80만 원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뭐 300만 원 다 써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쓴다. 그러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고 그렇게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한 1년 작가 생활을 할 거라면 3년치는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이런저런 보험이 있는데 그냥 혼자 사회에 나오면 보험이 전혀 없거든요. 금전적인 거 말고도 심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직장에 있는 취미로 글을 따닥따닥 두들기는 거랑 아무것도 없이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서 글만 쓰면 많이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놀아요. 이런 행복할 수가 있어 놀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업이면은 글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전업이면은 글을 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생활 루틴이 망가지면서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직이 잦은 타입이라면 이 직장에 합격하고 저 직장을 그만두는 사이에 한 2, 3개월 휴직이 가능하면 휴직 한 달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글을 써보고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두는 거 진짜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과 비슷한 안정감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가는 건 또 힘들어요. 물론 그 직장에 엄청난 블랙이가 언제든지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하면 때려쳐도 되죠. 근데 이 블랙과 저 블랙의 새로운 적응은 또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글을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안정적인 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맞아. 어차피 글을 써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취미로 글을 쓰면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고 그 전에는 겸업이니까 성적이 안 나와도 그래도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글 썼고 내가 목표했던 게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이야. 난 이 정도만 있어도 뭐 휴대폰비랑 보험비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만족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업이면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벌어갖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압박감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쓰는 글의 상업성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럼 이 글을 계속 쓰는 게 맞나,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업 작가님이랑 만나보면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경업 작가님들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글, 좋아하는 내용 이런 걸 쓰고 싶으면 전업 작가님들은 트렌드가 뭔지, 팔리는 글이 뭔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 지금 생각났는데 작가님은 전업이 아니에요. 작가님은 경험하고 강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전업입니다. 저는 강의해갖고 번 돈은 한 돈도 안 썼어요. 쓰건 안 쓰건 겸업이죠. 왜냐면 나중에 대학원 가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경험은 아니죠.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강의하기 전에는 계속 전업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글이나 뭐 이런 걸로 생활해서 돈 벌고 돈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업이 아니었다. 겸업이든 전업이든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것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갔던 게 전업을 하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글을 많이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없으니까 더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빡세게 집중을 해갖고 글을 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하루가 훌쩍 가요. 오히려 전업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될 것들도 되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 이런 것도 견디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글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업 같은 경우에는 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합리가 일이 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겸업에서 어떻게 전업을 하면 좋을지, 그 기준점을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